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들 갈등에 보면은 자기 앞길을 잘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40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이제 사연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머니한테 10,000원짜리 뭘 사러 가야 된다고 돈을 타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뭐 한마디 했겠죠. 그러니까 남동생이 아주 크게 화를 내서 크게 대판 싸운 뭐 그런 사연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누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많은 희생을 하고 물신양면으로 자기가 많이 도왔는데 남동생이 뭐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왜 자신의 은공, 누나의 은공을 모르고 은인인데 왜 자신한테 도리어 화를 내느냐, 본인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 누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이제 형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형제를 대할 때는 다른 가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 자기 앞가림 잘 못하면은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열등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무지무지하게 상처받고 아픕니다. 열등감은 물론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예요. 자존감 중에서 그 생존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이 생존적 자존감은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우리가 생존에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마지막 마지노선인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생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존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체에 대해서 불만과, 물론 자신이 잘못했지만 하여튼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불만과 섭섭함을 갖고 있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을 만들었느냐. 자,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한테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꾸짖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이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나를 공격까지 해? 그래서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한테 불을 던진 격이에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형제잖아요. 앞가림 하지 못하는 형제잖아요. 그리고 꾸짖는 사람의 형제는 그런 상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고 또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상처를 안고 있는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는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형제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거죠. 가뜩이나 마음 아파시켰는데 상처받은데 더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물론 마음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저 동생처럼 또는 저 형처럼 또는 누나나 여동생처럼 오빠처럼 저렇게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 휴, 다행이다. 휴,
감사하다. 뭐 이 정도까지 뭐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서까지 오히려 본인이 더 핏대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형제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행동은 화를 내지 말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남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20살 넘으면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남처럼 대하고 신경 끊으세요. 그냥 또 희생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가족이 아니라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남처럼 대하라뇨. 어떻게 남처럼 대하겠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댓글로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아, 남처럼 대해야 됩니다. 무관심해야 됩니다. 나 손해보지 않게 그냥 적당히 의무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남이 자리를 못 잡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 하더라도 남이라 하더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하물며 같은 형제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남처럼 대하고 무관심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뭘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한테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첫째, 화를 내지 않고. 둘째, 남처럼 대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요. 생존의 자존감이 낮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자기 악감을 하지 못하는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형제한테 너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화를 내서는 안 되죠. 또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럼 부드럽게 잘 타일까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근본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전술에 불과한 겁니다. 부드럽게 잘 살살 달랜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고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 형제한테 전면적으로 그 형제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드러움이 들어가겠죠. 살살 달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화를 내거나 또 무관심에 대한 것은 절대 아픈 형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에 수감자들한테 보통 교도소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서는 특별히 이 수감자들한테 환경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고 또 인격적으로 교도관들이 그 수감자들 대우해주고 음식도 청결하게 내줬답니다. 한마디로 존중을 해준 거예요. 재범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뜻 보면 이 재소자들이 야 이런 교도소 들어올만 하네. 그럼 뭐 안심하고 또 범죄 저지르자 이럴 것 같죠. 정반대였습니다. 재범률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정말 인간적인 대우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나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존적 자존감이 확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범죄를 또 저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 존중받는 가치에 걸맞게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재범률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형제, 앞가림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신의 생활비조차 기본 생활비
조차 벌지 못하는 형제한테 자존감을 높여주십시오. 너 뭐해? 라고 잔소리 금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너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태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빛, 또 평소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아픈 형제가 느낄 거예요.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되면 그 형제가 이제 힘을 내서 자신의 높아진 자존감에 걸맞게 사랑구실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아픈 형제의 치료법입니다. 절대 형제한테 화를 내지 마라. 잘못한 형제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유머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형제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막내 동생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은 절을 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네 조상이 이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큰형이 이 막내 동생을 보고 한마디 했어요. 막내 동생이 굉장히 제일 맛있게 음식들을 먹더래요. 큰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빵 터졌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이교도의 재물이 맛있냐? 고맙습니다.